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사건이나 사고 혹은 재난 등에 대해서 그 재난의 내용을,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더 중요한 건 똑같은 사건, 사고, 재난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자는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문회든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만이 아니고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신 국민들은 많이 의아해 할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즉시 3, 4일 동안 사건 당사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청문감사 진술조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할 거로 봅니다. 이 청문감사 진술조서 지금 검찰에 제출됐습니까? 어느 분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셨습니까? 누구 청문 담당관이 말씀하시나요? 누가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게 왜 그 판결에 왜 그게 영향을 줍니까? 이미 거기에서 다 보고 다 판단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서 진실에 더 접근을 해보겠다는데 그게 수사에 영향을 줍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석진 증인 계시죠? 며칠 날 조사받았습니까? 11월 14일 사고 이후에. 당일날 그 사건이 종료되고 난 후에 서울청 감찰 조사실로 가서 몇 시간 받았습니까? 그 새벽까지 받았습니다. 한 5시간 이상 받았겠네요.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새벽까지 받은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석 증인. 예, 의원님. 그날 조사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조사 받았습니까? 저 역시 그 11월 14일 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바로 서울청 감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말 답변한 게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예, 전체적으로 그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 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확실히 지금 저희도 한 10개월 전 일이라서 확실히 지금 기억은 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저기 그때 사실과 지금 사실 저희가 증언하는 것은 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의원님.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당일날 그 조서에 진술 조서에 그 답변을 할 때 기억 나지 않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청문감사 진술 조서를 보면 여기에서 그 사건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디에 책임이 있고 어디에서 시작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버리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한석진 증인, 예. 물대포를 쏘는 도중에 지시를 받거나 한 적 있습니까? 그 물대포 살수하기 전에 무전 사기동단만 무정으로 질시를 살수 받았습니다. 도중에 그러면 시야도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느 방향을 향해서 쏴라 이런 지시 없습니까? 그 저희가 처음에 없었습니까? 지시 그러니까 처음 살수차를 살수할 때 그 밧줄을 잡아당기는 부근으로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살수차를 쏘는 중간에는 그러면 전혀 지시 받지 않습니까? 본인의 그 흐릿한 예, 살수 중간에는 저희가 안전을 고려해서 좌우로 상하로 항상 움직이면서 살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그러니까 무전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살수 이제 중단 지시를 받습니다. 중간 지시. 그러면 더 세게 하라 아니면 어느 쪽으로 하라 이런 지시는 받으신 거죠?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지시를 안 받고 어떤 지시를 그럼 받습니까? 처음 살수 시작할 때 살수 시작 지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방향 그러면 예. 잠깐만. 그러면 저희가 그 아까 그림을 보면 그 물줄기가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리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누가 봐도 그 물줄기는 백남기 농민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가격을 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흐릿한 그
흐릿한 모니터를 보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무전의 지시에 의해서 판단한 건지 그리고 그 무전 지시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예. 살수 처음에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4기동단 무전 지시 누구? 무전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무전 상대방이 누굽니까? 무전 4기동단망 지휘부로 알고 있습니다. 자, 소병훈 의원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장재원 의원. 우리 정숙현 경위, 정숙현 참고인 나오셨어요? 좀 별로 좀 시간 조금만 꺼주세요. 예, 지금 현직 경찰관 경이시죠? 예, 어디 소속이십니까? 예,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41기동대 소속입니다. 예, 이번에 진압에 참여하셨죠? 예, 참여했습니다. 예, 지금 결혼하셨나요? 예, 결혼했습니다. 가족 상황 어떻게 되십니까? 예, 지금 와이프하고 지금 와이프하고 자고 지금 두 사람? 예. 네. 그 본인이 기동대에 직접 지원하셨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기동대에 지원하셨죠? 제가 그 20년 전에도 그 1996년 그 한총련 시위 때 그 대구에서 의경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시위자분들이나 그 경찰분들이 의경들도 그렇고 많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예. 그래서 지금 또 계속 그 평화적인 집회 시 문화가 정착이 안 되고 계속 시위자분들이 계속 폭력 그러니까 집회를 이제 하고 제가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예. 대화를 잘하는 장점을 예, 집회 그거-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겠다 예, 싶어서 대화를 해서 기동대에 평화적인 예. 그 집회 시위하는데 일조가 되고 싶어서 예, 지원합니다. 늘 그러면 이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좀 기동대로서 예. 그 시위대와의 어떤 강력한 이 접촉,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블록을 눈에 맞고 굉장히 뭐 이렇게 수술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왼쪽 눈 옆에. 근데 그 그게 십자가- 현장에서 버스의 어떤 그 뭐 환기통을 열고 거기에다 보도블록을 이렇게 던졌나요? 시위대가? 아닙니다. 제가 그 차벽 전도 시도에 그- 그러니까 짧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현장의 어떤 상황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제가 그 경찰 버스 그 차벽 위에서 그 방어하고 있었는데요. 시위자분들이 그 차벽 앞에 보면은 그 주차장 그 환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걸 밟고 경찰 버스 그러니까 위로 먼저 올라와서 예, 올려고 하시는 분은 위험하니까 내려가서 정중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헬멧을 올렸죠. 예, 살짝 올리고 올린 이제- 상황에서 보도블록이 날라왔습니까? 예. 보도블록이 날라와서 눈을 맞았었어요? 예, 눈 옆을 맞았습니다. 그 피가 나왔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찰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서 좋습니다. 그 오늘 우리 국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국회 방송을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 폭력 시위냐 과잉 진압이냐라는 여야 공방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증인도 시위대 측 증언, 진압자 측 증언이 정반대로 나는 상황도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진정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이 살인 미수라는 돌팔매를 맞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도블록을 맞고 눈에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았던 경찰, 의경 어머니의 분노에 찬 증언도 들었을 겁니다. 과연 이들에게 몰아붙여서 공권력이 무력화시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국민들의 안전을 누가 담보하겠습니까? 어떤 교수님께서는 경찰이 적대적 개념에서 과잉 진압을 했고 체제 전복을 위한 패턴에서 정책 요구 패턴으로 변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상규 판결문에 따르면 한상규 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부터 밤 늦게까지 서울 시내 곳곳을 노동자의 거리로 만들자. 언제든 노동자가 분노하면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자. 이게 정책 요구고 정책 요구의 패턴으로 변한 시위대의 모습입니까? 이들은 나라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이 걸기대에게 불법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 전에 불법 시위를 계획하고 공모했습니다. 한상균
주동자는 경찰이 진입로를 차단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이현대 조직국장 이영주 사무총장을 통해서 밧줄, 사다리를 구입해서 서울 지역 본부에 보관을 하다가 경력 폭행에 사용하기로 공모를 한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시위 진압을 안 하고 무방비로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 질서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경찰의 행동입니까? 그 다음에 해산 명령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살수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벽을 부수고 해머, 광목, 쇠파이프를 동원해서 가격 시위를 한 시위대에는 진정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갈등과 반목 그리고 불만을 폭력으로 해결하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큰 불행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은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의당의 이용호 의원님. 예, 오전에 우리 강신명 증인께서 공권력 그 지휘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근데 지난번에 민중 총궐기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중태에 이르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살수차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원인을 그 화면을 제공했다는 보면? 의미가 무슨 의미로? 그러니까 그것을 쓰십니까? 쏘무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살수차에 자리에서 맞아서 살수차를 쓰지 않았으면 예. 그러면 사망이 됐겠어요? 당연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살수 운용 지침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이 운용 지침을 잘 지켰더라면 사상자가 없을 거다. 한 가지 가정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예. 두 번째는 잘 지켰는데도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다면 살수차의 운용 지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운용 지침이 잘 됐는데도 그런데도 사상자가 나왔다. 이러면 운용 지침을 잘못 어긴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물론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도 당연히 가려져야 될 문제지만은 과격한 폭력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야간에 아니 그건 뭐 다수의 충분히 알고 군중이 있고 저도 그 그런 부분 위급한 예, 상황에서 우리 살수를 한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봐야 그러니까 되는 지금 것이지. 말씀하시는 것은 살수차를 그 운용 지침을 그대로 100% 따랐다 그런 뜻인가요? 물론 못 지켜진 부분도 있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기대 제가 가능성이나 말씀드리는 그런 것은 것을 제대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살수차 운용 예. 지침을 제대로 지금 못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제대로. 대부분 지켰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부분 100%는 지켰고.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100%가 있을 수 상황이 있겠습니까? 어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사정이 있을 네,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러므로 네. 사실은 이 살수차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실 진압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네. 철저하게 이 살수차 운용 지침을 따라야 된다.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어떤 분이 이 백남기 농민이 약간 그 중태에 빠진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 아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업무상 치사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과실치사상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어 있지 지금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네. 우리 강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살수차가 처음에 시작돼서 살수차를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살수차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살수차 운영 지침이 잘못됐건 지키지 않았건 아니면 지켰는데도 그렇다면 준수를 안 했건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어도 경찰청장으로서의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대단한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경찰 장비 사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경력의 살수차 운영 규칙 중에 뭐 이거 하나를 안 지켰다. 살수차 운영 그래서 지침을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살수차 운영 지침 아까 다 지키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살수차 운영 지침의 3회 9에 보면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 경우에는 즉시 구호 조치하고 지휘관에 보고한다. 구호 조치 즉시 할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예. 이런 문제 있었고.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본격 살수 이전에 경고 살수를 통해서
시위대를 자진 해산을 유도하고 이것도 못했죠. 했습니다. 경고방송만 했죠. 경고방송. 아닙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자진했죠? 경고방송을 14차례 나오고요. 그러니까 경고방송만 경고 한 살수를 또 했습니다. 경고방송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유도를 그러니까 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그리고- 파악한 다음에 접근이 돼야 되는 문제죠. 경고 제가 하여튼 살수를 뭐, 했습니다. 그렇고요. 예, 예. 그분은 시간이 없어서 한 예.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시위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제도적 의사표현 장치와 구제 절차가 완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수의 유력으로 자꾸 문제 해결하는 것은 나쁜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 시위라는 것은 마지막 그 단계로 사실은 하다 안 돼서 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적으로 시위, 집회 시위는 보장돼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 시위, 집회 시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시위와 한 가지는- 폭력은 잠깐만요. 은밀히 구분이 나중에 돼야 되는 몰아서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예, 예. 시간 없으니까. 예.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포공항의 청소 노동자 이런 문제 합법적인 제도적으로 항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대 문제 지난번에 또 폭력 경찰들이 들어가서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경우 결국에 시위해서 총장이나 대안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제도가 있었으면 왜 시위하겠습니까? 이대 문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청소 노동자가 하다도 안 돼서 농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새 파이프를 휘두르고 방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는데 저는 헌법상 부여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2년간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격한 폭력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남천 의원님. 예. 이승철 참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 미국의 그 시위에 도로를 점거한 국회의원들 막 이렇게 수갑 채고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공권력이 엄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수용성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이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투명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한때 공부할 때 영국 경찰들은 등치를 큰 사람을 뽑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뛰지 마라. 왜? 국민들 놀라니까. 이런 정도의 조크를 하더라고요, 영국인들이. 그만큼 그렇게 경찰력이 나서면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신뢰를 쌓아온 거예요.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아까 어떤 해외에서 오셨던 분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저는 말이에요. 지금 진술서 같은 걸 바로바로 내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쌓여서 아마 우리 한국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저 시위 진압하다 불가피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도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데 내지 못하는 경찰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또 한 가지 한번 봅시다. 제가 그거 아니래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승철 참고인 112 상황 신고하면 녹취합니까 안 합니까? 녹취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지금 무전 녹취를 해서 누구의 책임 소재인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집회 시위 관리 무제한은 녹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안 하기 시작했죠?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2011년 저는 참 이러니까요. 이런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60여 년간 잘 해오던 거를 광우병 시위 때 주상용 당시 청장이 저런 이유로 지휘대를 향해 잔당소탕하라는 발언, 인도에 있어도 공격적으로 검거하라는 발언, 검거 위주로 많이 잡아 이런 발언했어요. 사퇴 압력 받았어요.
저 이후에 저걸 없애버린 거예요. 무전 녹취를. 그러니 지금도 이번 사건이 났을 때도 경찰이 자 우리가 이렇게 다급해서 한 것이오라는 저 무전 녹취만 체계적으로 딱 돼 있으면 그거 딱 한번 틀면 이런 국력 낭비적인 막 이런 얘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찰을 국민들이 믿어주십시오. 이거 부활하실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복장 건의해볼 경찰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112도 녹음하잖아요. 112 상황 신고도. 거기에 사람의 목숨과 신변과 그리고 경찰 자체도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으면 굉장히 근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이런 거 다 없애놓고. 무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해달라고 합니까? 이거는 법으로 개정해서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신명 총장님 어떻습니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야죠. 근데 이런 거 해야죠. 그러면 이제 경찰도 애환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겠죠. 그 무전 녹취나 이런 거 하면서 다급한지 안 한지.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 물대포 이 사용 그에 관한 조항을 부령으로 올리라는 그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적 있죠? 이철승.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안 올리세요? 왜 훈령에 놔둡니까? 그게 사용 바로 근거가 있고 예. 또 그 하위 그 행정 규칙에 사용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국민의 그 권리 의무에 그게 침해되는 바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거기 참고를.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아니 이게 부령으로 규정돼 있다면 그렇게 현장에서 난방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기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력도 신뢰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경찰과 직무집행법 1조도 그런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제도적으로 그래야 경찰이 뭘 해도 국민들이 맞아. 경찰이 하는 일은 저 불가피해서 하는 거야. 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박남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하는 중간에 그 무전 통신 녹취 같은 이런 거 정말 그 사항을 객관적으로 다른 사진들이 이런 거 채정은 다 합니까? 시위할 때? 유충료 대장. 네, 채정하고 있습니다. 채정 다 해요. 그럼 긴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하다면 또 해서 경찰 스스로가 이렇게 긴박하면 좀 알릴 수 있는 계획도 대줄 수 있겠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 홍철호 의원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어느 한 분도 아마 우리 백남기 어르신의 이 지금 현재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의식 불명으로 계시는 데 대해서 아마 확실한 진실 규명이 좀 됐으면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은 저는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문회 한계가 저는 좀 계속 진행하면서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게 이제 실화냐 방화냐 예컨대 이 경우에는 실화인 경우에는 단순 실수가 돼야 실화가 되는 거고요. 방화라고 봐진다면은 이제 그것이 조준살수를 했다. 조준살수가 확실하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또 진짜 조준살수를 지시한 적이 있는가. 지시에 의한 조준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청문회에서 하고자 하는 아마 목적일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청문 간단한 절차 가지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단계에서는 이런 거를 한번 좀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장면들을 봤습니다. 동영상도 봤고 또 스틸 사진도 봤고 한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재판부, 검찰 전부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고 있고 수집되고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 검찰 조사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가족들이 아십니까? 조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고발인 조사 한 차례 했고요. 경찰 저희가 7명을 고발했는데 그중에
중에 아래 4명만 불러다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수를 직접 조작한 사람이라든지 지휘계통에 바로 차상급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의 진실 규명이 좀 잘 됐으면 싶고요. 저는 마치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정부 측 특히 경찰의 그날의 행동을 합리화해 주는 거에만 급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1979년도에 해병대 근무를 했는데요. 부산에 개품화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 저를 포함해서 출동을 했는데요. 이제 강신명 전 청장께 여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계엄이 발령될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시위대들이 저희 계엄군에게 엄청난 돌멩이도 던지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총기도 탈취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대장이요. 박구일 연대장입니다. 연대장이 저희들에게 지휘를 했습니다. 돌처럼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상당한 부상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틀이 지나서 제 기억으로 진정이 됐거든요. 왜 지금 우리 경찰은 그게 안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차벽을 설치해야 되는지, 왜 그런 식의 경찰이 의연하게 해주면은 왜 그것이 기다려줄 수 없는 건지, 제가 보기에 분명히 경찰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부산 그 지역의 그 시위대는요, 이런 거죠. 지금 이 민중 집회에서 동원됐던 그런 정도의 무기는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무기 자체가 종류도 다양하고 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동원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격시키려고 차단병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그렇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것이 동기 유발을 한다, 더 흥분시킨다 그러시는데 물론 학문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폭력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청문회가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가 돼야 되는 거 분명히 저도 동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살수 각도를 아예 고각으로 유지를 시켜준다든지 어떤 이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건 좀 보완해 주는 것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비해서 우리 경찰은 좀 더 매뉴얼을 좀 더 안전에 유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데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경찰도 이번 사고를 경험하고는 여러 가지 장비의 보강이나 절차의 개선 이런 것 등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시기 전에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보강하는 문제, 또 지침을 더 개정하는 문제 이런 사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창원 의원님. 네, 강신명 전 청장님. 예, 전 그 청장님이 오랫동안 고초를 겪고 계시는 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 번만 좀 인간적인 공감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극악한 폭력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대포를 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주셨죠. 그런데 백남기 농민께서 쇠파이프를 들었다는 증거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때 상황은 하나의 공동 폭력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공동 폭력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백남기 농민을 지칭한 것은 아니신데 그렇습니다. 예, 질문에서 왜 살수차를 쓰는 것은 지금 백남기 청문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민주노총 한상균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왜 그런 살수차를 직수 살수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쇠파이프를 흔들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예. 문제는 예. 지금 청장님의 뒤에 백남기 어르신의 따님인 백도라지님이 앉아 계십니다. 앞서 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한탄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였을진 몰라도 직접 전혀 폭력적이지 않으시고 쇠파이프를 휘두르지도 않으셨고
그 70대 노인께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지셨는데 잘잘못 고유가시를 떠나서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본인의 뜻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마치도 백남기 어르신께서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을 휘두른 자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백남기 농민께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정을 분석해도 새 파이프를 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차에 묶여있는 밧줄을 당겼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누군가는 새 파이프를 폭격을 가하고 누군가는 청장님! 불을 지르고 청장님! 그랬은 겁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공동의 행위입니다. 청장님! 예. 제 질문의 본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 답변을 계속 반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본인 스스로께서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백도라지님 입장에서는 마치도 백남기 농민께서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른 것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그 부분에 않습니다. 대해서 예. 인간적인 공감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래서 그 이 사안을 부분에 대한 법률적으로 발언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 겁니다. 부분에 대한 발언만 예. 백도라지님께 혹시라도 오해였음을 말씀드리고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백남기 농민께서 새 파이프를 휘둘렀다든지 방화를 했다든지 우리 경력에 돌을 던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그 하겠습니다. 앞선 발언의 오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발언의 취지는 그때 당시에 그런 폭력 사항이 전체의 하나로서의 덩어리다. 그러니까 사과하실 그렇기 의향은 때문에 없으신 거죠? 것입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것이다. 사과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로서의 폭력적인 간단하게.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왜 강신명 청장님께서 다른 사안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과를 안 하시는지 제 생각에는요.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 나가다가 청장님 저를 못 보시고 팔꿈치를 돌리다가 제 얼굴에 팔꿈치를 맞았을 때 제가 제 지리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라고 항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과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해라고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불행한 사고를 당하셔서 중상을 입은 데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으로서 인간적으로 사과합니다. 예.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죄송하지만 좀 일어서서 예. 백남기 농민께서 입으신 그 피해에 대해서 인간적으로서 예. 법적인 책임 다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예. 그리고 그 당시 경찰 총수로서 예. 사과한다는 그런 인사와 함께 한번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이벤트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분들께 여러 가지 중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서 인간적으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백남기 농민께서 결코 폭력 행위를 휘두르진 않으셨다는 건 확인하신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인정해 주실 수 있죠? 버스에 걸려 있는 밧줄을 공동으로 당겼습니다. 공동으로 당긴 것 이외에 쇠파피를 들거나 폭력 행위를 한 것은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죠? 폭력 행위, 당기는 행위 자체가 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폭력 행위를 안 했다고 확인 드릴 수 없고요. 새 파이프질을 하지 아니하였고 방어하지 아니하였고 돌을 던지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네, 표창 의원 수고하셨고요. 그 정인 외에 뒤에 발언을 삼가해 주십시오. 계속될 경우에는 위원자로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님. 예,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지만은 우리 국회에서 정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본다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엄중하게 좀 경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준태 교수님 계십니까? 예. 예,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교수님께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대에서 형사법과
경찰 행정을 전공한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것은 동국대 경찰 행정학 교수 외에 또 다른 거 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현재는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공천을 받고 이 자리에서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을 제가 반납하고 다시 경찰 행정학과 교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경찰연구회 회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임 한 2년 동안 학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 12월 4일 날 머니투데이를 보니까 경찰 행정학과 교수들의 설문조사 보도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11월 14일 날 민중 총궐기 집회가 불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던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 상황을 많은 이제 언론 보도 매체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소위 말해서 경찰법에서 말하거나 또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폭력 또는 불법 시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저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살수차 도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쟁점이 붙었습니다. 이 살수차 도입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정부에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알아본 바에는 그 1986년 이후에 올림픽을 전후해서 처음 도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믿으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살수차 도입 전과 도입 후에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관련. 예, 제가 경찰청 또는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 살수차 이후에 일종의 그 집회 시위대와 시위에 대처하는 경찰관들의 어떤 공간이 좀 확보됨으로써 다소 부상자가 감소한 그런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참고로 통계 자료를 99년부터 05년까지 6년을 보니까 연평균 그 폭력 시위가 124건, 경찰 부상자가 614명, 살수차가 도입된 이후에는 연평균 50건, 경찰 부상자가 238명, 상당히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살수차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교했을 경우에 수압이라든지 사정거리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겁니까? 아니면 약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독일에서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10,000이라고 그러죠. 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모델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15바의 어떤 기준을 유지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20바, 예를 들면 약 한 20% 이상의 높은 수압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 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살수차가 지금 상당히 무기다 이런 형태로 지금 상당히 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살수차가 어떤 준법 시위를 하는 그런 시민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위대한테도 살수를 합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살수차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해산이 돼야 될 또는 그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하는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는 과정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경찰이 그 무체류탄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 경찰이 무슨 방어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은 이야기가 많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신다면. 예, 저도 이무용 청장이 그 당시 제가 대학 교수로 이제 왔는데 적어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체류탄을 왜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불법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강변했어요. 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아예 경찰관 직무집행에서 빼야지. 경찰청장이 체류탄을 사용하지 말라는 구체적 지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경찰 활동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어떤 경찰 장비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장비가 또는 없다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상이나 어떤 시위 발생의 어떤 변수가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의원. 예, 신영균 증인님. 아까 백남기 농민께서 쓰러지신 거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상건 알고 계십니까? 시위대나 민간인의? 예. 시위대나 민간인에서
중에 다른 다른 시위대나 민간인 중에 부상당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서린 로타리에서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경찰은 모르겠습니다. 113명이라면서 민간인 시위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현장에서 우리 경찰관들은 직무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들만 파악하고 왜 시민하고 시위대는 파악 못합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노현석 참고인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지금 예, 노현석입니다. 예, 물대포 최고 압력하고 소방호수 최고 압력을 좀 비교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물대포가 지금 15바 재원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대포를 쏠 때 이제 그 소방차의 재원이 14바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 소방차 펌프카가 14바로 알고 있고요. 제가 조금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10,000 그 독일 물대포를 봤는데 10바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거 좀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쓰였던 물대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소방차로 전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대포라기보다는 소방 불 끄는 데 쓰는 게 훨씬 낫겠다 이제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그 직사살수할 때 거리가 멀어지면 충격이 약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왔는데요. 이때 거리가 멀어지면 정말 충격이 약해집니까? 물이 좀 이렇게 퍼져서 수평력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맞는 각도가 조금 더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넘어지는 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로 밀리는 힘이 있고 뒤로 넘어지는 힘이 있는데 뒤로 넘어지는 힘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앞에 그림에도 잘 표현해 주셨는데 수평불력이 같은 합력으로 날아갔을 때 더 커지기 때문에 토크는 보시다시피 363에서 458kg 포스 미터로 오히려 더 뒤로 넘어지는 위험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한석진 증인, 최윤석 증인, 저 살수차 사용 결과 보고서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제가 작성했습니다. 제가 누구시죠? 한석진 경장입니다. 한석진 경장님 작성하셨습니까? 그 내용, 그 당시 청문 진술한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청문 진술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청문 진술한 내용하고 살수차 사용 결과 보고서하고 내용이 일치하냐는 말씀드립니다. 아, 살수차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 그때 당시에 제가 밤샘 조사를 받고 그날 새벽에 다시 충남청 기동대로 제1기동대로 내려가야 됐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블랙박스를 거기 서울청 감찰기에 제출하고 왔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존해서 살수차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블랙박스를 예. 보고 했다면은 전체적으로 다 보고 횟수라든지 그럼 예, 알겠습니다. 살수차 보고서에 보면 사기동단장이 맨 처음에 살수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바로 살수를 안 하시죠? 처음에 그렇죠? 이제 그 살수를 바로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지시하시는데 왜 살수를 안 하셨죠? 아, 경고 살수를 저희가 한 차례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경고 살수 살짝 하고 그 다음 지시를 또 기다렸고 무전 살수 지시가 여기 있어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무전으로 살수를 시작할지를 여부를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저쪽에서 사기동단장이 지시를 했길래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지시한 내용이 사기동단장이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저희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현장에 저희가 도착해서 그 사기동단 기동 장비 개장에 의해서 저희가 살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살수 또 본격 살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본격 살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거부하시거든요. 왜 거부하셨습니까? 거부한 건 아닙니다. 거부한 게 아니라 왜 다시 살수할지 여부를 물었다면서요? 왜 물어봤냐고요? 위험성을 인식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살수차 자체는 위해성 장비이기 때문에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평소에 안전하게 살수하기 위해서 항상
그 연습하고 살수하고 급수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날 전에도 기동 본부에서 하루 종일 또 살수 연습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 임정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국민의당 장정수 의원님 하시죠. 네, 우리 강신명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물대포를 사용한 시위 진압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증인께서는? 그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대포를 사용하잖아요. 시위 진압할 때 물대포를 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물대포를 쐈을 때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냐고요. 인체 유해성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인체 어느 정도에 맞았을 네, 때, 네, 맞았을 때, 물대포를 맞았을 때, 네.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현장 시위의 형태나 상황에 네.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 백남기 농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하셨나요? 모르고 계십니까? 대개의 경우 네. 살수는 그 위험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살수차를 도입해서 이때까지 10년 이상 써왔는데 네. 그렇게 상해를 입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단 그런데요, 한 사람 조금 정도 아까 있습니다. 예. 우리 신용균 증인께서 경찰 부상자는 조금 아까 김영진 의원님이 여쭤봤을 때 114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 예. 근데 그날 그 시위 진료 지원팀이 있었습니다. 시위대 안에. 예. 그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규진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받았는데 진료 지원팀이 직접 응급 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 소실, 뇌진탕, 홍채 출혈, 골절, 열상 등 환자만 30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환자를 따지면 한 100명. 또 응급실을 직접 찾아갔다든지 스스로 의료기관으로 찾아간 사람들만 해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119에 실려간 환자만 해도 36명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전혀 관련 규정만 지키면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지금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다친 환자들이 네. 살수차에 의해서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가 전혀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그 통계 자체가 네.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통계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살수차를 네. 맞아서 다쳤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백남기 농민은 분명히 살수차에 맞았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경험이 있겠지만 살수차에 의한 저기는 중대함 이런 걸 전혀 의식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농민이 10년 동안 지금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영했는데 네. 저희들이 경찰청에 파악하기로는 살수차로 인해서 다친 사람은 1명 정도 있습니다. 한 명 정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럼 그렇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진단명을 뭐라고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아마 그 충격으로 네. 바닥에 충격하면서 두부에 상당한 그러면 손상을 입은 살수차를 걸로. 맞은 것보다도 드러넣어서 저기를 다쳤기 때문에 더 한 거다. 결국은 그 뇌진탕이 된 것도 살수를 직사를 했기 때문에 넘어져서 뇌진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이제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히면서 네, 다쳤을 그래서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진단명은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뇌진탕이라고 네, 외상에 보는 거죠. 예. 의한 뇌출혈의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강신명 증인이 현장에 가셔서 직접 목격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쓰러지셨을 때 직접 저는 현장에 현장에 가셨었냐고요? 가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예. 안 가셨습니까? 예, 예. 근데 그날 서울시에 있는 경찰서장들이 다 현장에 아까 동원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다수가 동원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자리에 경찰청장님은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저는 경찰청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만 파악하고 예, 계셨습니까? 예, 예.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경찰청장 쓰러지셨는데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안 예, 나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경찰청장은 네. 경찰청 상황실에서 컨트롤 타워이기 상황 보고를 때문에 받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예. 저기 한다 현장은 이것이죠. 현장 지휘관이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목격하신 건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건 단순히 살수차 조작 실수 문제를 떠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제든지 똑같은 사건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님부터 전 경찰청장님부터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도 역시 물대포를 사용하는데 꺼림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전문가들의 증언과 같이 단순히 규정 미준수와 현장에서의 장비 조작 미숙 문제가 아니라 경찰은 살상 무기를 시위 진압에 사용한 거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백남기 농민 사건은 경찰의 어떠한 변명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살수차를 조작한 직원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죠, 두 분. 이것을 지휘한 지휘선의 법적 책임까지 국민에게 총을 들이대는 경찰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님. 네, 아까 저 영상을 보다가 끊겨서요. 아까 그 영상 다시 한번 틀어주시죠. 네. 아까 우리 최윤석 증인이랑 한석진 증인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한석진 증인께서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물의 각도는 최윤석 증인께서 물의 각도를 조정하신다고 그랬죠? 조이스틱. 각도는 아니고 살수가 되는 방향을 조절했습니다. 그럼 각도는 누가 조정합니까? 각도는 따로 지정한 게 아니고 방향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그럼 각도 위아래 그 각도도 본인이 위아래 방향도 제가 조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좀 최윤석 증인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제 저 화면을 보더라도 머리에 정확히 조준을 하잖아요. 그 모니터가 아까 안 보이고 이제 그 물대포의 영향 때문에 앞에 그 상황이 잘 안 보였다는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당시 상황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개개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백남기 농민 그 살수차를 운영할 때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무전으로 살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시위대를 향해서 그 부근에 살수를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때마다 살수를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살수를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무전 지시로 인해 살수를 시작하고 무전 지시로 인해 중단했습니다. 그 무전 지시는 누가 내리죠? 그 사기동단망 무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 대장이 내립니까? 단장이?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살수차의 현장에 투입된 것은 총 몇 회입니까? 다시 한 번만. 살수차, 그러니까 현장에서 살수차를 운용해 보신 경험이 총 몇 번이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전에 살수차 투입된 건 처음이고 한석진 경장 같은 네, 경우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이신데 모니터에서 사물이 안 보이고 거리도 측정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증인의 그 증언을 제가 인정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살수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살수를 진행한 건 처음이었지만 네. 그 이전에도 교육 훈련이 아니라 이거는 그 경찰 측의 표현대로 전쟁과 같았다는데 현장에 처음 투입된 분이 사실 현장에 처음 투입이 안 되신 분들이 투입됐다라면 백남기 어르신도 지금 이 지경에 안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 투입된 분이 어떤 교육과 모든 상황을 인지 못하고 살수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났다고 저는 또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백남기 어르신 영상 세 번째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예, 조금 아까 보면 당시 경찰들은 살수차 위에서 직접 그 호수를 갖고 직접 그 시위대를 향해서 물대포를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지금 두 분은 아니시지만 이 질문은 제가 배찬희 기동 경비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배찬희 경비계장님.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장면입니다. 직접 살수차에서 운영한 게 아니라 호수로 직접 시위대를 향해서 직접 살수하는 것은 이게 위법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합법적인 겁니까?
제가 현장에서 저 살수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날 현장에 없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경찰청장님, 전 경찰청장님, 이 장면은 합법적인 장면입니까? 예,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민중 총궐기대회는 가포 비상령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가포 비상령은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한 상황. 거의 군으로 따지면 진돗개 하나죠? 예, 우리 경찰에서는 최고 네. 수준의 비상입니다. 전 병력이 다 투입되는 거죠? 투입될 수 있다, 네. 동원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왜 가포 비상령을 내린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1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집결하고 경찰 측에서 6만 또 8천 많은 명인데요? 불법 폭력 시위 용품이 준비되었다는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어느 정도의 가포 시위가 비상을 불법,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고 아닙니다.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서울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서울을 하는 것은 이런 불법 폭력 시위로 보고 저희들이 최선의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포 비상이라 해서 100%를 다 동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10만 명이 동원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특히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서울을 이렇게 표명을 했기 우리가 동원 예상 인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10만 명 정도가 되더라. 특히 제가 가포 비상을 활용하게 된 동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서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 서울을 접수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예, 마무리하시고요. 예, 예. 다음은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님. 오늘 질의 과정에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생경한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가포 비상을 발령한 것을 이 시위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가포 비상하고 이 인과관계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왜냐하면은 그날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인원이 지금 실제 경찰 추산으로 6만 8천이고 또 주최 측 중엔 10만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집회 상황이 폭력 시위의 경우에는 시위대 한 명에 경찰 2명이 붙어도 못 막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벽을 사람 몸으로 막거나 차로 막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서울 시내에서 그래요. 5만 명 이상이 가자 청와대로 하는데 동원 경찰력을 동원하려고 그러면 집회 시위 인원의 두 배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예. 산술적으로 따져서 6만 8천 명 같으면 13만 명 경찰이 동원돼야 되는데 전체 대한민국 경찰이 13만 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가포 비상을 발령한 동기는 비번인자라도 동원해서 이 집회 시위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포 비상을 발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이걸 가포 비상을 발령한 자체를 시위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또 공격적 대응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서울 시내 가장 대규모 집회가 최대 동력이 2만 명인데 그날은 좀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경찰청장이라도 가포 비상을 발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강신명 정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2008년 광우병 집회 이후 최대 인원이 동원된 집회입니다. 그 가포 비상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원수 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회 시위를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차벽을 설치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집회 시위 제가 알고 있기는 이 1,500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세종로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차벽을 설치한 거 아닙니까? 시간상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집회 시위 현장에는 차벽, 우리 진압 경력을 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광장에서 서로 첩보에 의하면은 태평로를 점거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었지만은 그걸 막기 위한 차벽 병력도 안 됐습니다.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쪽으로
불법 폭력 시위하면서 걸어올 때 충분히 불법 폭력이 확보된 다음에 우리는 경찰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시 25분에 1,500명이 세종로로 내려와서 전차로를 점거를 했습니다. 그죠? 14시 50분에 또 전원이 세종로 로타리 방면으로 진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14시 53분에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간상으로 집회 시위 발생하지 않은데 차벽을 설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좀 사실이 아닌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요. 경비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중에 직사살수를 7번 했는데 초기 상황 보고서에는 경고살수 1회 또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했다고 보고서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은 살수자 요원의 진술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디오 분석을 하고 CCTV 분석을 하고 살수자 요원의 진술을 정확하게 받아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해서 사실 파악한 연후에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집회 시위 현장에서 오늘 참고인을 출석한 교수님께서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하는 사람은 별도로 시위할 수 있게 분리하고 불법으로 집회하는 사람만 검거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그날 집회 상황은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시명 정인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청문회 끝나고 나면은 우리 경비국장께서는 우리 박남춘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윤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네, 최윤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시죠? 예. 예. 아까 이제 몇 차례 나왔었는데 지시를 받고 살수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시가 살수를 시작하라라는 지시가 있고 또 아까 얘기하니까 살수를 끝내라라는 지시가 있는데 그러면 살수를 시작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살수를 하고 나서 살수를 끝내라는 지시가 있어서 살수를 끝내기 전 그 사이 과정 시작하고 끝나기 그 사이 과정의 살수는 특별한 지시 없이 최윤석 증인과 한석진 증인이 알아서 살수를 하는 거죠? 예, 당시 상황은 급박한 시위대. 자, 답변만 해주세요. 그 사이에 살수 시작하라와 살수 끝내라. 그 사이 과정은 전부 두 사람이 알아서 한 건가요? 이미 직사살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부합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직사살수하고 대상을 겨누고 쫓아가면 살수하고 한 거는 다 두 사람이 알아서 판단한 거다. 별도의 지시는 없었다. 대상을 겨누지 않았고 시위대 무리를 향해서 살수하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죠. 시작하라와 끝나라 이외의 지시는 없었다.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자, 사기동단 망에 의해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기동 증인 누구죠? 신윤균? 예. 그 망을 통해서 지시를 한 사람이 사기동 단장, 그 당시 사기동 단장 본인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당시 기동장비 계장이었습니다. 기동장비 계장이고, 그러면 사기동 단장은 지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시를 하면, 기동장비 계장이 별도의 무전망으로, 그 망에 등장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예? 사기동 대 망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망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사기동단 망하고, 자, 그다음에 빨리 별도의 망이 대답해주세요. 있습니다. 저분들이 듣는 망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망을 통해서 지시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기동장비 진짜. 예.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살수차 사용 결과 보고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 사기동 단장이 무전망으로 지시했다고 돼 있어요. 왜 틀리죠? 그거는 사실 이래서 청문 확인해 결과를 통한 진술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분명히 다른 얘기 하셨고요. 자, 최윤석 경장, 최윤석 증인. 최윤석 증인. 예. 자, 교육 훈련을 많이 받았다. 현장에는 처음 투입됐지만 교육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네. 교육 훈련 과정이 야간에 비 내릴 때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훈련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교육 훈련 시에 자, 모든 교육 훈련 상황을-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교육 훈련을 받을 때 모든 상황을 다 가정해서 훈련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못 다각도로 받았죠.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못 받았죠. 이 전날 13일 날 오전에 훈련 받을 때도 밝은 날에 훈련 받은 거죠. 당일 비가 왔었지만 오전에 밝았을 때 훈련 받은 오후에 거죠. 실전 훈련했습니다. 오후에 실전 훈련할 때도 밝았었죠. 몇 시에 받았어요? 오후에 몇 시? 해 진 뒤에 받았어요? 식사하고 나서 해 질 때까지 했습니다. 해 지고 나서 어두울 때도 살수 훈련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시죠. 자, 지금 증인 최윤석 등은 직사살수를 안 한다. 특정 대상을 겨냥해서. 그래서 좌우로 흔들면서 쏜다라고 하는데 지금 백남기 어르신을 겨냥한 살수도 직사살수도 지금 보는 것처럼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 향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쏘거든요. 자, 저런 게 좌우로 특정 대상을 직사살수하지 않기 위해서 좌우로 흔들면서 쏘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줘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고요. 시위대가 보이는 방향으로 좌우로 흔들면서 상으로 저게 좌우로 상하로 흔들면서 하다가 발사된 거예요? 시위대가 모여 자, 있는 것처럼 저 영상 보이는 경우 봤죠, 잠시 방금? 멈췄을 뿐입니다. 저 영상 봤죠? 저게 좌우로 흔들면서 쏜 거예요? 기계 조작이 바로 그 영상 중단해요. 제가 살수를 할 때는 좌우 방향으로 흔들다가 시위대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는 상황엔 사람 죽여가지고. 네. 박주민 의원님, 저 시간,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우리 강수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강수고 의원입니다. 우리 강신명 증인. 예. 차벽은 폭력을 유발케 한다. 아까 어느 분이 증인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력을 먼저 한 측에서 폭력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벽을 언제부터 이게 도입돼서 설치하고 이렇게 사용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효순이 미순이라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 경찰이 맨몸으로 막으니까 너무 많이 다치니까 그때부터 차벽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차벽이 없으면은 경찰관하고 1대1로 붙어야 속이 시원한데 차벽이 있으니까 차벽이라도 들고 차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니까 이게 폭력을 유발케 한다. 이런 그런 감정적인 이 차벽에 대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차벽을 조금 전에 어떤 참고인께서 차벽이 폴리스라인이라고 한 건데 차벽은 폴리스라인이 아닙니다. 차벽은 경찰관을 폭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불법 행진을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적시강제 수단인 것이지 그것을 차벽을 정규 시위에 설치하는 폴리스라인으로 보는 것은 중대한 오해가 있고 잘못된 표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벽은 적시강제입니다. 우리 한석진 증인 살수차를 운영하는 요원이죠. 예, 맞습니다. 경력이 몇 년 되셨어요? 14년 7월경 처음 그 살수차 요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평소에 이게 살수에 관련한 훈련을 많이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후로 15회 이상 제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청 주관하에 기동본부에서 2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훈련은 받고 아는데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저도 뭐 석연치 않은 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영상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한 건데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그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간에 비도 오고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그 크레인으로 살수할 때는 그 각도가 위에서 내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위대를 향해서 밧줄을 잡아당긴 시위대를 향해서 저희가 살수를 하지만 그 움츠려서 그 밧줄 당기는 사람 가슴 이하로 맞추기에는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유념해 그렇다면 주셨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누가 자꾸 얘기하노? 질문하는데. 본인이 그 영상을 보고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밤에 비도 오고 잘 보이지도 않았고 살수 운영 지침에는 가슴 밑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가슴이 어딘지 그 당시 상황은 본인도 잘 몰랐다 이 얘기입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하기 위해서 그 시위대가 물보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방향으로 저 기계 작동이 느립니다. 좌우로 이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충분히 살수가 오는 것을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피하려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참 과실이 만에 하나 과실이 판정이 나면은 이게 과실이 있다고 판정이 나면은 우리 관련 경찰관 과실에 따른 책임 추궁과 여러 가지 조치를 또 하면 되고 또 법에서 뭐 보상에 관련 법도 뭐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이 있다면은 또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강기명 증인 수사 선상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뭐 30개월이나 뭐 이렇게 300일이 넘도록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 청장으로서 수사에 관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검찰에서 지금 저와 저 우측에 있는 구원수 증인 전 서울청장을 제외한 주요 종사자에 대해서 1차 조사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있으면은 우리 청장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거기에 따르는 문제 책임을 받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저는 그러한 그 형사 재판 결과 법률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일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그것을 꼭 수용해서 존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당이 되면은 현 정부를 옹호를 하고 또 야당이 되면은 현 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잘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사건이나 사고 혹은 재난 등에 대해서 그 재난의 내용을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더 중요한 건 똑같은 사건, 사고, 재난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자는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문이든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만이 아니고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신 국민들은 많이 의아해 할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즉시 3, 4일 동안 사건 당사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청문감사 진술조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할 거로 봅니다. 이 청문감사 진술조서 지금 검찰에 제출됐습니까? 어느 분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셨습니까? 누구 청문 담당관이 말씀하시나요? 누가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게 왜 그 판결에 왜 그게 영향을 줍니까? 이미 거기에서 다 보고 다 판단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서 진실에 더 접근을 해보겠다는데 그게 수사에 영향을 줍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석진 증인 계시죠? 며칠 날 조사받았습니까? 11월 14일 사고 이후에. 당일날 그 사건이 종료되고 난 후에 서울청 감찰 조사실로 가서 몇 시간 받았습니까? 그 새벽까지 받았습니다. 한 5시간 이상 받았겠네요.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새벽까지 받은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석 증인. 예, 의원님. 그날 조사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조사 받았습니까? 저 역시 그 11월 14일 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바로 서울청 감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말 답변한 게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예, 전체적으로 그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 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확실히 지금 저희도 한 10개월 전 일이라서 확실히 지금 기억은 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저기 그때 사실과 지금 사실 저희가 증언하는 것은 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의원님.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당일날 그 조서에 진술 조서에 그 답변을 할 때 기억 나지 않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청문감사 진술 조서를 보면 여기에서 그 사건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디에 책임이 있고 어디에서 시작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버리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한석진 증인 예. 물대포를 쏘는 도중에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물대포 살수하기 전에 무전 사기동단만 무정으로 질시를 살수 받았습니다. 도중에 그러면 시야도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느 방향을 향해서 쏘아라 이런 지시 없습니까? 그 저희가 처음에 없었습니까? 지시 그러니까 처음 살수할 때 그 밧줄을 잡아당기는 부근으로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살수차를 쏘는 중간에는 그러면 전혀 지시 받지 않습니까? 본인의 그 흐릿한 예, 살수 중간에는 저희가 안전을 고려해서 좌우로 상하로 항상 움직이면서 살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그러니까 무전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최고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공권력이 엄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수용성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이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투명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한때 공부할 때 영국 경찰들은 등치를 큰 사람을 뽑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뛰지 마라. 왜? 국민들 놀라니까. 이런 정도의 조크를 하더라고요, 영국인들이. 그만큼 그렇게 경찰력이 나서면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신뢰를 쌓아온 거예요.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아까 어떤 해외에서 오셨던 분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저는 말이에요. 지금 진술서 같은 걸 바로바로 내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쌓여서 아마 우리 한국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아, 저 시위 진압하다 불가피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도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데 내지 못하는 경찰,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자, 한번 봅시다. 제가 그거 아니래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승철 참고인 112 상황 신고하면 녹취합니까? 안 합니까? 녹취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지금 무전 녹취를 해서 누구의 책임 소재인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집회 시위 관리 무전은 녹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안 하기 시작했죠?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2011년 저는 참 이러니까요. 이런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60여 년간 잘 해오던 거를 광우병 시위 때 주상용 당시 청장이 저런 이유로 자 시위대를 향해 잔당소탕하라는 발언, 인도에 있어도 공격적으로 검거하라는 발언, 검거 위주로 많이 잡아 이런 발언했어요. 사퇴 압력 받았어요. 저 이후에 저걸 없애버린 거예요. 무전 녹취를. 그러니 지금도 이번 사건이 났을 때도 경찰이 자 우리가 이렇게 다급해서 한 것이오라는 저 무전 녹취만 체계적으로 딱 돼 있으면 그거 다 한번 틀면 이런 국력 낭비적인 막 이런 얘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찰을 국민들이 믿어주십시오. 이거 부활하실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북장 건의해볼 경찰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112도 녹음하잖아요. 112 상황 신고도. 거기에 사람의 목숨과 신변과 그리고 경찰 자체도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으면 굉장히 근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이런 거 다 없애놓고 무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해달라고 합니까? 이거는 법으로 개정해서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신명 총장님 어떻습니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야죠. 근데 이런 거 해야죠. 그러면 이제 경찰도 애환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겠죠. 그 무전 녹취나 이런 거 하면서 다급한지 안 한지.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 물대포 이 사용 그에 관한 조항을 부령으로 올리라는 그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적 있죠. 이철수. 살인 미수라는 돌팔매를 막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도블록을 맞고 눈에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았던 경찰, 의경 어머니의 분노에 찬 증언도 들었을 겁니다. 과연 이들에게 몰아붙여서 공권력이 무력화시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국민들의 안전을 누가 담보하겠습니까? 어떤 교수님께서는 경찰이 적대적 개념에서 과잉 진압을 했고 체제 전복을 위한 패턴에서 정책 요구 패턴으로 변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상규 판결문에 따르면 한상규 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서울 시내 곳곳을 노동자의 거리로 만들자. 언제든 노동자가 분노하면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자. 이게 정책 요구고 정책 요구의 패턴으로 변한 시위대의 모습입니까? 이들은 나라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이 걸기대의 불법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 전에 불법 시위를 계획하고 공모했습니다. 한상균 주동자는 경찰이 진입로를 차단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이현대 조직국장 이영주 사무총장을 통해서 밧줄, 사다리를 구입해서 서울 지역 본부에 보관을 하다가 경력 폭행에 사용하기로 공모를 한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시위 진압을 안 하고 무방비로 있는 것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 질서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경찰의 행동입니까? 그 다음에 해산 명령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살수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벽을 부수고 해머, 광목, 쇠파이프를 동원해서 가격실한 시위대에는 진정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갈등과 반목 그리고 불만을 폭력으로 해결하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큰 불행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은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의당의 이용호 의원님. 예, 오전에 우리 강신명 증인께서 공권력 그 지휘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에 민중 총궐기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중태에 이르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살수차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원인을 그 제공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로? 그러니까 그것을 쏘무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 살수차를 쓰지 않았으면 그러면 사망이 됐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살수 운용 지침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이 운용 지침을 잘 지켰더라면 사상자가 없을 거다. 한 가지 가정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잘 지켰는데도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다면 살수차의 운용 지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운용 지침이 잘 됐는데도 그런데도 사상자가 나왔다. 이러면 운용 지침을 잘못 어긴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물론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도 당연히 가려져야 될 문제지만은 과격한 폭력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야간에 그건 뭐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살수를 한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살수차를 그 운용 지침을 그대로 100% 따랐다 그런 뜻인가요? 물론 못 지켜진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수 이제 중단 지시를 받습니다. 중단 지시. 그러면 더 세게 하라 아니면 어느 쪽으로 하라 이런 지시는 받으신 거죠?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시를 안 받고 어떤 지시를 그럼 받습니까? 처음 살수 시작할 때 살수 시작 지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방향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저희가 아까 그림을 보면 그 물줄기가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리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 물줄기는 백남기 농민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가격을 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흐릿한 모니터를 보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무전의 지시에 의해서 판단한 건지 그리고 그 무전 지시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예. 살수 처음에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사기동단 무전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무전 상대방이 누굽니까? 무전 4기동단망 지휘부로 알고 있습니다. 자, 소병훈 의원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장재훈 의원. 우리 정숙현 경위, 정숙현 참고인 나오셨어요? 좀 절로 좀 시간 조금만 꺼주세요. 예, 지금 현직 경찰관 경이시죠? 예. 어디 소속이십니까? 예,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41기동대 소속입니다. 예, 이번에 진압에 참여하셨죠? 예, 참여했습니다. 예, 지금 결혼을 하셨나요? 예, 결혼했습니다. 가족 상황 어떻게 되십니까? 예, 지금 와이프하고 자고 지금 두 사람? 예. 네. 그 본인이 기동대에 직접 지원하셨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기동대에 지원하셨죠? 제가 그 20년 전에도 그 1996년 그 한총련 시위 때 그 대구에서 의경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시위자분들이나 그 경찰분들이 의경들도 그렇고
많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그래서 지금 또 계속 그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이 안 되고 계속 시위자분들이 계속 폭력 그러니까 집회를 이제 하고 제가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예. 대화를 잘하는 장점을 예, 집회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겠다 예, 싶어서 대화로 해서 기동대에 평화적인 예. 집회 시위하는데 일조가 되고 싶어서 지금 예, 늘 그러면 이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좀 기동대로서 예. 그 시위대와의 어떤 강력한 이 접촉,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도블록을 눈에 맞고 굉장히 뭐 이렇게 수술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왼쪽 눈 옆에. 근데 그게 현장에서 버스에 어떤 그 뭐 환기통을 열고 거기에다 보도블록을 이렇게 던졌나요? 시위대가? 아닙니다. 제가 그 차벽 전도 시도에 그러니까 짧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현장의 어떤 상황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제가 그 경찰 버스 그 차벽 위에서 그 방어하고 있었는데요. 시위자분들이 그 차벽 앞에 보면은 그 주차장 그 환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걸 밟고 경찰 버스 그러니까 위로 여기 올라와서 예, 올려고 하시는 분은 위험하니까 내려가시다 정중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헬멧을 올렸죠. 예, 살짝 올리고 올린 이제- 상황에서 보도블록이 날라왔습니까? 예. 보도블록이 날라와서 눈을 맞았었어요? 예, 눈 옆을 맞았습니다. 그 피가 나왔고, 예, 그 경찰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국회 방송을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 폭력 시위냐, 과잉 진압이냐라는 여야 공방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증인도 시위대 측 증언, 진압자 측 증언이 정반대로 나는 상황도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진정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제대로 따져야 된다는 살수자 운영 지침을 제대로 지금 못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제대로. 대부분 지켰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부분 100%는 지켰고.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100%가 있을 수 상황이 있겠습니까? 어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사정이 있을 네,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살수차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실 진압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 살수차 운영 지침을 따라야 된다.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어떤 분이 이 백남기 농민이 약간 그 중태에 빠진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업무상 치사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과실치사상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어 있지 지금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네. 우리 강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살수차가 처음에 시작돼서 살수차를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살수차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살수차 운영 지침이 잘못됐건 지키지 않았건 아니면 지켰는데도 그렇다면 준수를 안 했건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어도 경찰청장으로서의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단한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경찰 장비 사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경량의 살수자 운영 규칙 중에 뭐 이거 하나를 안 지켰다. 살수자 운영 그래서 지침을-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살수자 운영 지침 아까 다 지키진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수자 운영 지침의 3회 9에 보면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 경우에는 즉시 구호 조치하고 지휘관에 보고한다. 구호 조치 즉시할 수 없었죠. 상식적으로 예, 예. 이런 문제 있었고.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본격 살수 이전에 경고 살수를 통해서 시위대를 자진 해산을 유도하고 이것도 못했죠. 했습니다. 경고 방송을 했죠. 경고 방송. 아닙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자진했죠? 경고 방송을 14차례 나오고요. 그러니까 경고 방송만 경고 한 살수를 거죠. 또 했습니다. 경고 방송만 한 거죠. 아닙니다. 유도를 그러니까 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그리고- 파악한 다음에 접근이 돼야 되는 문제죠. 경고 제가 하여튼 살수를 뭐, 했습니다. 그렇고요. 예, 예. 그분은 시간이 없어서 한 예.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시위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제도적 의사표현 장치와 구제 절차가 완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수의 유력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나쁜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 시위라는 것은 마지막 그 단계로 사실은 하다 안 돼서 거리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적으로 집회 시위는 보장돼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 집회 시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시위와 폭력은 엄밀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포공항의 청소 노동자 이런 문제 합법적인 제도적으로 항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대 문제 지난번에 또 폭력 경찰들이 들어가서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경우 결국에 시위해서 총장이나 대학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반대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제도가 있었으면 왜 시위하겠습니까? 이대 문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얻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청소 노동자가 하다도 안 돼서 농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새 파이프를 휘두르고 방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는데 저는 헌법상 부여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2년간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격한 폭력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남천 의원님. 예. 이승철 참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 미국의 그 시위에 도로를 점거한 국회의원들 막 이렇게 수갑